네, 김동섭의 선물 시간입니다. 김동섭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에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그나마 괜찮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대량 선물을 사들이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미니 선물에서 그 전일에,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일, 이틀 전에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하던 그 외국인들이 이 미니 선물을 막 던졌는데요. 네. 어제는 1,400억을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매수세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 됐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틀 전에 매도 물량을 오늘까지 다 채워주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를 유지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니 선물에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선물과 그 지수, 그 코스피 수급에 대한 부분을 꼭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선물에서는 이틀 전에 거의 1조 5천억을 매도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제는 2,700억을 매수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본 선물은 이제 매도를 하고 미니 선물을 매수하는 과정인데, 시장은 미니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니 선물 움직이다가 본 선물에서 다시 매수가 집중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게 이제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되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네. 어저께는 2,700억을 매수했지만 전날 팔았던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을 시장에서 채워줄 거냐. 네. 많이 부족해요, 아직. 그래서 많이 네. 부족하죠. 네. 왜냐하면 이 매도가 그 얼마 전까지 6조 대까지 누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6조 대에서 6조 6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가 꽉 차인 상태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어제 미니 선물 매수분의 일정 부분 추가 매수와 함께 본 선물에서의 매수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기관의 그 수급 동향이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관이 이틀 전에 한 거의 6,600억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7,600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기관들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누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5일부터 진입을 했거든요. 11월 5일부터 진입했어요. 네. 그때가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1월 26일부터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파동은 11월 5일부터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봤을 때 외국인은 23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거의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하고 기관은 항상 매수했다가 익절하고 매수했다가 익절하고 그런 모습인데, 현재는 익절을 다 하고 관망하는 구조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새로운 매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현재 중립 포지션에서 매수 쪽으로 조금 돌아서려는 네네.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45분입니다. 선물 시장 개장하려고 합니다. 현재 선물 시장 상황을 좀 볼까요? 약한 0.1% 강보합,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시초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현물 시장에서는 보이고는 있는데 선물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오늘 이 현물 시장의 출발도 그리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네요. 시장에서. 이 선물 시장은 사실 어저께 미국 정부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전날 하락했던 거를 이겨내고 국내지에 올랐잖아요. 네. 어저께 위클리 만기의 영향이 컸어요. 근데 이제 그 위클리 만기 때는 시장 방향성이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데, 일단 선물에서만큼은 먼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은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하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아까 수급적에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기관의 의지가 서서히 반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11월 5일 때부터 매수를 했던 국내 시장을 이익과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가 네.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선물 차트는 지금 세 번째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간론은 52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65 근처에서 바닥이 나왔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추세가 반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종가가 최고가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은 갭상승이 없는 게 좋죠. 보합 출발해야 갭상승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네. 기술적으로는 현재 위치는 상승 쪽에 해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떤 방향성에 있어만큼은 하방보다 상방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수는 61선 정도가 됩니다. 61선. 61선은 약 360 정도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제가 359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 자리를 안착하면 이제 360에 61선 도전이 시작이 될 거고 네. 그것은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0이면 코스피로는 대략 한 2,600, 한 20 정도 되겠죠. 2,620선을 오늘 지키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다. 현재 선물 시장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는 359. 아마 코스피로 환산하면 오늘 2,620선을 놓고 굉장히 많은 있었겠지만 김동수 비사가 현재 기관들의 포지션을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점 어디에서 단기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까요? 그렇죠. 상방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